안녕하세요. 투자해보는 투어리입니다. 오늘 신풍제약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. 제가 신풍제약을 제 채널에서 말씀드린 그 바닥 처음으로 언급드리면서 바닥권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2월 1일 날 신풍제약 이제 바닥 나왔나요? 이런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2월 1일 보시면은 이날입니다. 이날 저가가 76,500원, 종가는 8만 원대 끝나면서 차트 분석으로 바닥권이 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이날이고, 그 이후에 좀 기간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 어느 정도 8만 원대 아래서는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고 결국 2월 1일부터 보시면은 오늘까지 약 50%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주가가 좀 빠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, 그러니까 50% 되돌림 정도는 기간을 봤을 때 거래일로 33일 정도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 탄력적인 상승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,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큰 삼산을 만들고 어느 정도 하락한 주식이 바닥권을 다지고 50% 이상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거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의미 있는 모습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날 3월 9일입니다. 조용하게 상승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10만 원을 돌파하기 전에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날입니다. 그래서 4월에 뭐 피라맥스 임상 이상이 완료되나 이런 식으로 좀 언급을 드리면서 신풍제약이 10만 원 아래서 지금 다시 조용히 상승하고 있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좀 상승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벌써 어느덧 12만 원대 가까이 온 모습입니다. 그래서 오늘도 지금 시간의 현재를 보시면은 6%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장을 마감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6% 이상 상승하는 이런 바이오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장이 끝나고 어떤 뉴스가 나왔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데,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피라맥스 국내 임상 이상 시험 대상자 110명의 환자 등록을 완료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. 결국 이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주식들은 단순히 기술적인 어떤 테크니컬적인 이슈만 가지고는 이렇게 바닥권에서 50% 상승을 할 수가 없고, 전반적으로 수급이 뒷받침해 주는 가운데 어떤 회사의 좋은 소식이나 호재거리가 등장을 하면서 주가를 다시 우상향시키는 모양이 있는데, 지금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에 이 신풍제약을 그렇게 크게 끌어올렸던 이 피라맥스에 대한 얘기가 다시 또 시장에서 나오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지금 기존의 10개에서 13개로 기관을 좀 늘려서 빠르게 임상 실험을 좀 하겠다는 회사의 의지가 좀 보이는 모습이고, 데이터도 글로벌 상위 수준의 질을 확보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뭐 2% 장중엔 상승을 했지만 장 마감하고 좀 이런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내일 상승을 좀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수급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12만 원 한번 터치를 했죠. 그래서 그때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들어왔고 기관들은 다 던졌어요. 연기금도 기존에 좀 모아왔던 거를 지금 보시면은 지금 한 달 동안 지금 100억 정도 지금 매도를 했는데 결국 지난주 금요일 날 110억을 매도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금요일 날 좀 던진 모습이고, 그 부분을 외국인이 좀 다 받았고 개인들도 지난주 금요일 날 좀 많은 물량을 매도했고 오늘도 좀 소폭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결국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좀 물량을 받아내면서 이 95,000원, 그러니까 10만 원대 위에서 좀 공격적인 매수를 하고 있는데, 지금 외국인들 수급을 보시면은 지금 11.8% 외국인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예전에 12%까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12.35포인트가 최고네요. 이 주식의 최고가 12.35%, 이때 13만 원대 하고 있을 때 최고를 한번 찍었었고, 그 이후에 지금 12%를 넘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기술적으로 보시면 이때 61선이 꺾이면서 말씀을 드렸죠. 61선이 이날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이 높은 가격들이 20만 원대 위의 가격들이 다 사라지면서 시간이 갈수록 61선이 강하게 꺾여 내려오고, 결국 121선도 어떻게 보면은 높은 가격들이 갈수록 빠지면서 이렇게 좀 꺾여 내려오면서 돌파하기 쉬운 저항대를 좀 얇게 만드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결국 지난번에 이 모든 산파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부러지는 이 봉,
이 전체적인 차트에서 이 모든 파동을 완성하고 부러지는 봉까지 지금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보통 이렇게 크게 지금 뭐 2만 원대 아래서부터 20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 121선을 깨고 이 모든 파동을 끝내고 이 큰 장대 음봉으로 이런 가격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지점을 돌파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종목들이 대다수인데, 지금 44일 만에 다시 한번 12만 원대를 건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신풍제약 자체적인 어떤 이슈도 있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이 들어오고, 지금 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FTSE 지금 뭐 지난주에 발표가 좀 됐는데 스몰캡에 있던 이 신풍제약이 라지캡으로 편입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스몰이랑 라지는 결국 자금 규모의 큰 차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외국계 자금이나 아니면 운용사나 투자자들이 이 신풍제약을 포트에 담을 때 조금은 더 많은 물량을 좀 실을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마련됐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하지만 뭐 편입이 됐다고 해서 그 FTSE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글로벌 자금들, 뭐 연기금이라든지 외국계 그런 주요 운용사들의 자금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.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영향력 있는 그런 자금들이 어떤 이런 신풍제약 같은 주식들을 포트에 담을지 말지 결정을 할 때 이 종목이 지금 어느 지수에 편입돼 있고 스몰캡인지 미들캡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의사결정하는 그런 담당자들의 비중이나 크기 같은 거를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,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내일 좀 갭상을 해서 12만 원대 위에서 주가가 놀면서 결국 121선, 61선을 다 5일선이 치고 올라가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는 형상이 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정배열 형태로 움직이게 된다면 탄력성은 좀 전보다 떨어질 수 있지만 이 임상 속도나 아니면 계속 전해지는 그런 소식에 의해 가지고 추가적인 우상향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결국 지금 20주봉이 굉장히 강한 저항대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어떤 호재 없이 기술적으로만 수급적으로만 뚫어 올릴 수는 없고, 걸맞게 또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좀 힘을 보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월봉상으로도 5개월선과 10개월선을 동시에 이 봉 하나가 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이 없고 어느 정도 호재가 없다면은 월말로 갈수록 윗꼬리가 달리면서 좀 다시 한번 이 긴 윗꼬리 형태가 나오면서 5개월선을 좀 저항으로 크게 받을 수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지금 이 오늘 나온 이 소식들이 얼마나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을 나올 수 있을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주식은 심리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 가격에 물려 계시면 지금 이 가격이 오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정리를 하고 다시는 이 주식을 쳐다보지 말아야겠다, 이런 생각이 드는 주식이 있고, 지금 이 가격이 다시 온다 그러면 기다린 게 얼마냐, 다시 한번 버텨보자 하는 그런 희망을 주는 주식들이 있습니다. 결국 그거는 이 재료의 크기에 따라 다른데, 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임상, 삼상 이런 치료제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가능성이 무한대로 열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 방향성이 어디까지 나올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뭐 좀 조정이 나오면 또 사야지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기대감이 다시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기대감이 시장에서 좀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고, 결국 길게 보면 이 큰 추세대, 지난번 제일 먼저 2월 1일 영상에 분석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, 이런 장기 추세 하락권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가 2월 1일 날 이날 왜 바닥에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, 이 한 번 고점을 찍고 이 바닥권에서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리바운드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. 근데 이 리바운드의 크기는 단순히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다시 바닥을 다지고 좀 추세적인 계단식 상승을 보일지는 이 회사의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다른데, 결국 이 바닥권을 찍고 지금 이 반중심선, 결국 이 가운데 중심선, 이 중심선 라인까지는 온 부분이거든요. 근데 이 아래를 한번 찍으면 위에를 찍고 다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 위쪽으로 튀어 오르면서 이걸 돌파하고 또 지지받고 올라가고 이러면 또 위에 새로운 레벨이 생기는 거고, 이렇게 이 중심선을 지지받지 못하고 깨면 이게 이제 저항선이 되거든요. 그래서 저항을 맞고 다시 내려왔다가 이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고 다시 중심선을 맞은 부분입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돌파하고
여기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확인이 돼야 되고 이후에 이쪽을 돌파 시도를 다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최종 목표는 단기적으로 12월 21일 날 고점인 155,500원, 이 부분이 좀 큰 목표치가 될 거고, 155,000원대까지 올라가려면 7월에 임상 2상을 완료하고 8월부터 3상에 진입하는 게 목표다,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3월이기 때문에 이렇게 7월까지 좀 움직이다가 7월 달에 임상 2상 성공 소식이 나오고 이제 3상을 들어간다, 뭐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또 플러스 알파가 나오면 이 부분을 돌파하는 부분이고, 결국 7월 달까지 이렇게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상승했지만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은 결국 이 15만 원대를 넘지 못하고 주가가 다시 좀 하락하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, 단기적으로 이 임상 2상, 3상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우상향 추세를 이어나가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신풍제약 들고 계신 분들은 결국 이 21선, 61선, 21선 이렇게 올라오고 61선이 돌아 나가면서 어느 정도 지지대가 계속 형성이 되거든요.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중심선 12만 원을 돌파하고 이 11만 원대를 깨지 않고 좀 지지받는 모습이 나와야 추가적인 좀 상승을 할 수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신풍제약을 좀 간단히 기술적으로 살펴봤고, 앞으로 또 의미 있는 차트 흐름이 나온다면 좀 분석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,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